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모든 반도체 이슈를 빨아들인 엔비디아의 ARM, 암인수 소식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매각 총액은 엔비디아가 자기 주식으로 지불하는 것을 포함해서 최대 400억 달러, 하나로 약 47조 원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소프트뱅크의 매입 대금으로 자사 주식 215억 달러어치와 현금 120억 달러를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이를 통해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의 주식 지분 6.7에서 8.1%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손정희 입장에서는 320억 달러의 암을 사서 400억 달러로 파는 것이니 9조 원가량 차익을 남기고 넘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번 발표는 딜의 최종 마무리까지 넘어야 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아직 8부는커녕 6부 능성 정도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객관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이 독과점 이슈 때문에 암 본사가 있는 영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의 규제 당국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어느 곳 하나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규제 당국 심사 통과가 극히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소프트뱅크와 계약을 추진했고 결국 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득이 되는 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엔비디아로서는 믿져야 본전이죠.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설사 규제 당국 심사에서 좌절되더라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암은 왜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암은 엔비디아가 없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GPU만 합니다. CPU도 할 수 있다면 앞으로 사업의 확장성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GPU와 CPU 설계를 훨씬 더 촘촘히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슈퍼컴퓨터, AI 시장 등은 물론 그 AMD의 APU처럼 CPU와 GPU를 섞은 하이브리드 제품으로 기존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엔비디아는 그간 모바일 기기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 암 인수로 모바일 진출도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엔비디아는 사물 인터넷, 그 자율주행, 로봇과 같은 다른 시장에서도 암과의 협업으로 주도권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규제 당국 심사인데요. 오늘 공식 발표에서도 엔비디아는 결국 규제 심사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관측을 의식한 발언을 많이 내놨습니다. 가련 쟁슨한 CEO는 엔비디아와 암이 완전히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그 CPU를 설계하지 않고 GPU만 한다는 것이죠. 또 엔비디아는 이 반도체 회사의 IP를 라이선스하지 않고 휴대폰 시장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젠슨 항은 그러면서 엔비디아는 암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인정할 것이고 IP를 더 추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GPU가 CPU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영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미 인텔은 그 CPU를 팔면서 내장형 GPU를 팝니다. 이 보드에 이 두 개의 프로세서가 꽂혀있는 상태로 팔기 때문에 CPU를 사면 굳이 별도의 GPU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AMD는 CPU와 GPU를 결합한 APU라는 프로세서를 내놔서 게임을 하고 싶지만 큰 돈을 주고 별도의 GPU를 사길 꺼리는 고객을 잡고 있습니다. 프로세서도 하이브리드로 진화하는 최신 반도체 시장에서 CPU와 GPU를 엄격히 구분하는 게 무리라는 뜻입니다. 역으로 CPU를 하지 않는 삼성이 그 암을 인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른 반도체 회사들이 암과는 무관한 사업 영역의 기업이 암을 인수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역으로 프로세서 경쟁은 결국 CPU와 GPU의 장점을 결합한 그 최고의 제품을 누가 내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암 인수는 반도체 기업이 오픈 비즈니스를 하는 반도체 기업을 사들인 것입니다. 엔비디아의 경쟁사에 IP를 제공하는 그 암의 비즈니스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암이 엔비디아로 인수된 이후에도 계속 IP를 엔비디아 경쟁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암이 IP를 다른 기업의 예전과 같이 똑같이 제공하더라도 암의 내부는 엔비디아와 시너지를 내는 쪽으로 사업 방향의 무게중심이 잡힐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규제 당국의 심사에서 이번 딜이 제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럼 또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추진했겠느냐고 말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입니다. 시도해서 규제 당국을 설득해 성공하면 대성공이고 해보고 안 되면 많은 것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미국 규제 당국 통과도 버거울 것으로 봅니다. 엔비디아가 미국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미국 기업 퀄컴, 애플, 인텔이 모두 반대하는 암 인수를 미국 규제 당국이 선뜻 오케이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 규제 당국의 통과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미국 기업 퀄컴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 1위인
그 네덜란드 업체 NXP를 인수하려던 것을 좌절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도 퀄컴이 NXP와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떠들썩했지만 결국은 안 됐습니다. 객관적으로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죠. 당시 그 중국 규제 당국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다른 8개국이 모두 찬성한 퀄컴의 NXP 인수를 기어이 비토했습니다. 하웨이, ZTE, 그 차이나 모바일 등을 미국 정부가 제재하자 열받은 중국 정부가 반대한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 정부는 암이 반도체 IP를 하웨이 등에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일종의 원한도 갖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이 암 차이나에서 소프트뱅크와의 갈등, 그 암의 IP의 제한적 공급 등과 같은 구원을 다 잊고 소프트뱅크, 엔비디아 입장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줄까요?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판단입니다. 그 퀄컴의 NXP 인수 가격은 440억 달러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가 400억 달러입니다. 비슷하죠? 예전 방송을 통해서 지금 시대는 그 반도체 메가딜이 극히 어려운 시대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반도체 M&A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반도체 수요가 PC, 가전, 스마트폰에서 그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차, 웨어러블, AI, 네트워킹 등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M&A를 해야 시장 선점이 가능합니다.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M&A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기업 간, 국가 간 극심한 경쟁으로 메가딜은 극히 어렵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 통과는 너무나 높은 허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의 암 인수권도 규제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데 18개월가량이 걸립니다. 18개월이면 2022년 상반기에나 최종적으로 딜이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두 기업 간의 계약 체결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봐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